네, 6월 21일 금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세상 돈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방송부터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색깔별로 구분이 될 텐데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있는 시황 방송, 두 번째는 섹터와 종목 얘기를 나눠서 방송을 두 개 올려드릴 거예요. 자, 옆에 제가 나스닥 지수를 띄워놨는데 어제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계획도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요. 단기 조정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이 쏠려 있는 게 워낙 강하게 슈팅이 가다 보니까 서머랠리가 한번 출렁거렸다. 하지만 우리 했던 포트 조절 제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마음 출렁거릴 필요 없죠. 잘 계획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단기 조정과 저는 변동성 구간을 다음 주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내용 설명을 드릴 거고, AI 주도주의 있었던 특히 마이크론도 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것도 하락 보면서 미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은 오늘 별로 타격이 별로 없어요. 외국은 좀 쉬고 있긴 한데 여전히 한국 반도체가 계속 좋게 보는 이유, 오늘 그리고 알테오젠이 또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 대장 보고 있는 알테오젠이 신고가 시도를 따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삼전 하이닉스는 실적 기대할 수 있고요. 바이오는 AI 반도체가 출렁거리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섹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우리 개별주를 추매한 게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마무리에 할 때 안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엔비디아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고 올랐을 때 분할 매도, 분할 비중 익절 하나 말씀 꾸준히 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140불 어제 데이마켓도 보였죠. 찍고 한 129불까지 빠졌어요.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단기 조정입니다. 분할 익절을 하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지금 어제 보면 다우가 또 올랐어요. 하지만 AI 반도체로 쏠리다 보니까 나스닥과 S&P는 빠졌죠.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빠졌으니까 다우 사야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제 차별화되게 강강약약 말씀드리는 게 단기로 다우 올라간다 해서 다우를 사는 게 아니라 빠졌으면 얘들 또 떨어지고 얘들 저가 매수하는 거예요. AI 반도체가 주도주니까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패턴상 나스닥이 5월선 깨는 장대 연봉이 살짝 나왔죠. 그런 데는 보이니까 변동성을 보는 거고, 자, 주봉도 이격도가 벌어졌다 보니까 다음 주 중으로 살짝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상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도 말씀드렸고, 미국도 개인 수급이 더 집중되어 쏠렸기 때문에 지금 슈팅기에 한번 단계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쿼드로 비칭 데이인데 옵션이 그 최대치로 붙어 있대요.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붙고 변동성을 베팅을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도 변동성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고 올라갔을 때 파는 거지 빠졌을 때 팔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영할 수 있고요. 대선 TV 토론, PC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 나왔던 경제지표, 울퉁불퉁한 경제지표인데 5월 건축 허가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컨센 리얼화 나왔는데 어제 간만에 또 이제 항상 강한 매파 닐 카시카리 연준위원이, 이분이 항상 강했거든요. 매파했는데 물론 내용은 또 강했습니다. 물가 2%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 1년 2년 내에 힘들 수 있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 경기의 펀더멘탈은 견조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 매파가 좀 약해졌어요. 약해졌단 말은 미국 경기가 조금 연착륙되는 거를 신경 쓰지만 경기는 쉴드 치고 강하다 말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보는 흐름입니다. 자, 비미국은 참고로 보고 있죠. 미국이 중심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BOE 영국에서 결국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미국과 가장 친한 국가잖아요. 혹시나 영국도 금리를 낮출지 않을까 했는데 5.25로 그냥 동결시켰고 8월에 다시 볼 거예요. 8월에. 하지만 스위스는 전번에 미리 금리를 내렸던 유럽 국가였는데 2회 연속으로 호기롭게 내렸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스위스는 기준금리 1.25밖에 안 돼요. 별 차이가 없고 유럽이 참 영국이 5.25이기 때문에 조금 다음 달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어제 AI나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어도 다행히 대만 TSMC는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자, 미국은 정말 잘가고 강하지만 EM들이 TSMC를 좋다 해도 저는 EM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싸다고 보거든. 어제 보시면 ADR도 5일선 지켰고 오늘도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도 괜찮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중국, 홍콩은 계속 약세라 보는 거죠. 위안화도 올라가서 좀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사실 엔화 약세 때문에 드릴 말씀이 꽤 많은데 이것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올해까지는 미국 대선 전에 정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엔화 약세는 꾸준히 갈 것 같고 우리나라랑 달리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에 지정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달러 강세 유지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환율도 좀 올라 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여진 오늘도 코스피가 좀 낮습니다.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게 맞죠? 네. 어쨌든 올라갔던 2780 돌파했다가 등락 있는 상태고 한국 반도체가 상당히 못 올랐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 같이 단기 조정 받더라도 너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양시장 그냥 소폭 매매 관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고요. 하지만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제가 실적도 보고 다 하지만 추세 상방 유지하고 삼전 하이닉스 기준 잡고 한미 반도체 이제 좋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한국 바이오 물론 코스닥이 나쁩니다. 코스닥이 나쁜데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지만 알테오젠이 제일 좋아요. 계속 제가 7, 8월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볼게요. 여전히 개별적으로 상승했지 지수는 조금 쉬는 날이었습니다. 자, 지수 볼 때 우리 보는 자동차 분명히 전고점 근처에서 또 살짝 밀렸죠. 자, 느릿느릿하게 유익해 보시라 말씀드렸고 2차 전지는 바닥 밴드 등락이다 보니까 오늘 약세입니다. 어제 그런 또 뉴스가 있었어요.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MSCI DM 선진국 지수의 관찰국 먼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금지가 안 풀렸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탈락했습니다. 뭐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또 내년 볼 거지만 어쨌든 공매도라든지 금투자 같은 것들은 여전히 정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외국인 볼 때는 안 좋으니까 자기 쓸 수 있는 카드를 한 개 없애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환율 조작국 일본은 들어갔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 관찰국에서 미지정됐습니다. 근데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약간 묘한 면이 있는데 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9월 달에 월드 국채지수라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면 저희는 좋아요. 우리나라 재정상.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매도 금지가 오래 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또 파생 가지고 5월 달에 삼전 가지고 막 흔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 가지고 변동성을 좀 만들 수도 있어. 아직 우리는 큰 흐름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변동성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조금 소강 상태다, 뭐 알테오가 올랐다 그러지만 테마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이럴 때 또 개인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야, 전력이 간만에 좀 올랐고 하지만 변동이 좀 클 것 같고 식품주, 화장품, 구리전선 같은 걸로 매매가 좀 있었죠. 아침에 개별주 추매했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닷금은 계속 가두리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좀 올라서 극장하는 분 계시죠. 다시 1390원대 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국내 조치도 살짝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엔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비달러가 약세야.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오는 부분이고 엔화 약세 보면서 막 약세 전쟁을 한다는 얘기 됐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는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 종목 섹터 이어나갈게요.